안녕하세요. 제가 페이스북 방송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잡은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우리 라울 선생님의 영어혁명 제국 그룹에 기여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문법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이 많죠. 영어 개거, 영작, 교정, 영어 회화 문제집, 중학 영어 혁명, 창작 영어 동화, 초계 팝송. 이게 다 뭐냐면 제가 몇 년간 적어온 정리한 그 전자책 원고 모음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라울 선생님의 영문법 교과서 Raoul's English Empire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원고인데 이걸 제가 20대 초반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영어 공부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인데 어쨌든 명사편을 보면 제가 해둔 명사 얘기가 많은 좀 영어 문법에 대해서 새로운 그 각도를 시각을 가지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페이스북 방송을 한번 잡았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본 게 뭐냐면 1인 개인 방송이란 거 있죠. 그 김대균 토익 강사도 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어디서 뭐 징역 살다 와가지고 웃겨가면서 뭐 행님 하면서 뭐 이렇게 귀염 떠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영역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 힐링 개인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시간 빌 때 좀 시도를 해봤는데 근데 어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페이스북에 계신 분들은 저를 잘 알잖아요. 늘 제 글도 보고 소통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혼 관계가 저거 최소한 몇 달에서 길게는 한 3, 4년, 5년까지 가기 때문에 뭐 본 적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남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랜덤 채팅 하듯이 그냥 뭐 어디 놀거리 없나 싶은 그런 애들, 재미거리 찾는 애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1인 개인 방송은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 남자들은 와서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자기 뭐 예전에 싸운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팝콘인가 뭔가 싸주면 감사합니다 형님 이러면서 웃긴 얘기하고 그죠. 근데 제가 하니까 나는 뭐 영어 얘기가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잖아. 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 혼자 떠들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떤 유명한 영어 선생도 개인 방송하는 사람 있고 일단 저도 언제 그 저에게 맞는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 내가 오늘 올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밖에 좀 나갔는데 부평공원 위쪽에 먹구름이 쫙 꼈는데 그 사이로 햇빛이 나더라고. 먹구름은 검지만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비치는 구름 가장자리는 뭔가 반짝반짝하잖아요. 약간 은색으로. 그걸 실버 라이닝이라거든요. 실버 라이닝. 실버 은색으로 라인을 뭐 만들고 있다. 실버 라이닝 해서 영어 속담에 There's always a silver lining on every cloud. 모든 구름에는 실버 라인, 은색으로 반짝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뭔가 주변에 어두움이 많을 때도 희망은 있다 이런 말인데 뭐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페이스북 그룹을 벌써 5년, 6년 이래 해오면서 제 모든 활동의 기본이 일단 페이스북 그룹에서 내가 일단은 참여하신 분들은 별 느낌이 없겠지만 저는 그 그룹을 만든 그룹장으로서 라울 선생님 영어명제구 그거 어쩌다가 자료 모으다가 비밀이 돼가지고 설정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도 지금 한 7,400명 이상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든 게 Raoul's English Empire라고 공개그룹 만들었는데 그것도 벌써 아직 한 4,000명 계시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냥 더 많이 보시라고 그냥 제 원길파 개인 담벼락에까지 같이 올리는 거죠. 그 사이에 제가 만든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한 10개가 넘는데 거기에 일단 맞는 주제를 올려서 올리기도 하고 뭐 때로는 희망 섞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은 희망 섞인 얘기만 내 하다가 어느 순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어디에 뭐 전혀 나랑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면서 무슨 몸을 움직인다거나 뭐 소포를 나른다든가 뭐 노가다를 한다든가 그렇게 돼버리면 제 방송 혹은 제가 올리는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 어디 갔지? 책임감이 없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소통을 늘 하다가 안 돼버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 그룹 원래 페이스북은 일단은 뭐야 호의로 하는 것이고 뭐 정모라도 하면 모여서 서로 뭐 술도 한잔하고 서로 뭐 회비도 걷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있다 갈 수도 있는 건데 뭐 동창회 모임처럼 우리는 그렇게는 하진 않죠. 그렇지만 남이 보면 또 남들한테 의지해서 또는 삥 뜯어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제가 작년에 많이 참여한 태극기 집회 있잖아요. 시청에서 많이 한 거. 뭐 시청에 잔디 깔고 뭐 깔고 해서 다 없어지고 뭐 이래저렇게 이상하게 뉴 새누리당 만들었다가 뭐 대한애국당으로 갔다가 또 그 안에서 또 뭔가 그 당시 연단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서로 또 뭐 헐뜯는 그런 관계도 되고 좀 머리 아픈 건 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느꼈던 거 어떤 그런 감정 뭐 좌판에 우판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적어도 공부를 나름 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 옳은 상황이냐 틀린 상황이냐 나는 이것을 판단한 것이죠. 일단 그런 기억들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여간 그 모든 기억들에서 느낀 것들을 잘 끝까지 살려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뭔가 제 스스로가 어떤 아무 머리 아픈 거 없이 신경 쓰는 거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거의 매달려 있다면 마치 교회 가면 우리가 늘 헌금 내고 태극기 집회 가도 뭐 그 성금함 내고 어디에서 뭐 어디 돌리면 거기도 조금씩 우리가 뭐 책도 한 권씩 사주고 하듯이 우리는 그런 것을 어색하게 보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보지. 그런 것처럼 저 또한 일단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겨울에 어려운 이들에게 뭐 성금 내고 또는 어디 가서 조금 태극기 집에 가서 1, 2만 원씩 보태고 이게 선의로 가는 거죠.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좀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영문법에 와서 명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기 문법 방송이 반응이 좋으면 이걸 다운받아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명사뿐만 아니라 영어 팔품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나누겠어요. 영어가 우리가 영문법을 잘못 배워서 영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법은 좋은데 그거를 약간 시각을 약간 틀어야만이 영어를 보는 어떤 시각이 달라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8월 말에 대학원 졸업이 있었죠. 제가 올해 나이가 43이잖아요. 아직 싱글인데 한 7월 말부터 뭔가 내가 일을 좀 해야 된다. 논문 쓰면서 공부하면서 뭔가 일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뭔가 그룹을 위해서든 제 자신을 위해서든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력서도 많이 내고 했는데 뭐 크게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지 그렇게 저한테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화상영어랑 통합형 화상영어 하는 데를 알게 돼가지고 그 여기 인천에서 일산 쪽으로 그 하루에 3-4시간씩 왔다 갔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 성격 자체가 영업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한두 번 구원할 수는 있는데 그걸 강요해서 억지로 하게 만들기는 제 성격상 좀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해온 거랑 영어로 장사를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11월부터는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연락 주겠다 그러고 좋게 얘기하고 난 집에 좀 있어 보는 건데요. 어려운 사정, 그룹이 어려운 사정은 그냥 어려운 게 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뭐 한 300만 원 필요하다. 그럼 내가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300만 원 빌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 그룹 인원이 합치면 최소한 몇천 명인데 우리나라 사람만 합치도 3-4천 원 될 건데 최소한 그분들께서 뭐 담은 한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게 한 100분이 200분이 합치면 그게 크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공부한다고 논문 쓴다고 돈 못 벌고 학자금이 너무 빚진 것도 해결하고 제 그룹에서 제가 영어 올리는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거의 제가 유일한 것 같고 매일매일 이건 제 원고로 올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룹이 산다는 것은 늘 이렇게 제가 영어를 나눠드리고 얘기하고 나누고 뭔가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소스를 제 원고 자체를 제공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방송인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기시고 선의로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영문법 교과서 명사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사가 뭐죠? 학교 가면 우리 왼쪽 가슴에 뭐 달아요? 명찰을 달잖아요. 명찰의 명이 뭐죠? 이름 명자잖아. 이름. 제 이름 뭐죠? 제 이름은 원길팔기잖아요. 필리핀 애들은 저를 티처팍이라고. 티처팍. 내가 필리핀 몇 번, 뭐 작년에 몇 번 갔다 왔다고. 근데 나는 라울 선생이라는 암호 비슷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 들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이 있는 명사하고 스마트폰이라는 명사하고 그리고 구체적 브랜드 이름으로는 갤럭시 7이라는 또 이름이 있죠. 내가 화면 비치는 것은 전자책 원고라는 명사고 이 전자책 원고가 나오는 것은 노트북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명함이 있어야 했는데 한번 봅시다. 라울즈 포인트가 중요해요. 자, 명사란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을 명사라고 한다. 문장의 축이 되는 품사고 명사를 중심으로 다른 품사들이 붙어서 문장을 이룬다. 명사는 문장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기능을 하는데 사실 다른 품사들은 이 명사를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봐야 할 만큼 핵심이 되는 품사이다. 명사가 있으면 동사구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주어와 뒤에 목적어가 되는 어떤 명사 두 개만 잘 살펴도 뜻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go가 뭐죠? go는 가다죠. through가 뭐죠? through. T-H-R-O-U-G-H. through. through는 통과하여란 말이지. 그럼 go through 하면 뭔가를 통과해 가다, 통과해 지나가다란 말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 주어를 뭐 경찰이라고 하고 through 뒤에 있는 목적어를 뭐 지갑이라 합시다. 그럼 경찰 go through 지갑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경찰 go through 지갑. 경찰이 간다. through 지갑. 지갑을 통과하여. 경찰이 지갑을 통해 간다. 이 말은 경찰이 지갑을 어떻게 하겠어? 조사를 하겠죠. 이 지갑에 뭐 들었나? 그럼 go through가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사하다. 조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예를 들어, 주어가 뭐, 내다. through 뒤에 목적어가 무슨 어려움이다.
I go through many difficulties. 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해 간다. 이렇게 하면 뭐겠죠? 명사가 일단 내가 있고 뒤에 고생이 있다는 거지. 내가 고생을 곧으로 하는 건 뭐야? 고생문을 통과해 가면 고생한다는 얘기죠. 고생한다는 얘기는 고생을 겪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곧으로가 조사하다는 뜻도 되고 experience, 경험하다는 뜻까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명사 두 개의 관계를 보고 우리가 동사 부분, 동사구나 동사나나 이렇게 뜻을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명사 관련 문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단수, 복수를 구분하는 것과 관사 관련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 어떤 시험이든. 단수, 복수 뭡니까? 단수는 단 하나 있는 거고 복수는 두 개 이상 있는 거잖아. 그지? 복잡하다 해서. 그러니까 단수 같은데 복수가 있고 복수 같은데 단수가 있네. 이게 헷갈리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물고기가 영어로 뭐죠? fish잖아. fish. F-I-S-H, fish. 물고기 한 마리는 one fish겠지. 물고기 두 마리는 two fishes 이렇게 하나? 물고기 두 마리 two fish예요. 세 마리 three fish예요. 그러니까 fish는 단수 복수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자 여기가 이제 제가 파악한 것 중에 하나인데 모든 추상명사는 보통명사가 될 수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추상명사는 뭐죠? 사랑, 눈에 안 보이잖아. 또 명예,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죠. 이런 어떤 추상적인 머릿속에 맴도는 아이디어를 추상명사라지. 보통명사는 뭐죠? 뭐 책상, 연필 이런 거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단수 복수가 있는 그런 것을 보통명사라는데, 근데 추상명사 보통명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빌딩은 있잖아요. 빌드가 짓다잖아. 빌딩 ing 붙이면 뭐 하기가 되니까 짓기가 되겠죠. 근데 빌딩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을 빌딩이라 하잖아. 빌딩즈는 s 붙이면 건물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추상명사인 빌딩이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거지. 건물로. 또 invent는 발명하다죠. 근데 TIO에 나면 invention 하면 발명이죠. 그러면 invention에 s 붙이면 inventions는 눈에 보이는 발명품들을 말해. 또 하나 find란 말하죠. F-I-N-D, find. 찾다잖아. find ing 붙이면 뭐야? finding은 찾기가 돼. 찾기. 근데 finding에 s 붙이면 뭐냐면 뜻이 찾은 것들이나 발견물들. finding 자면 찾은 것들, 발견물들이란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밑에 쓴 거 봅시다. s가 붙는다는 것의 의미는 마치 a book 하면 한 권의 책, books 하면 책들 하듯이 눈에 보여서 셀 수 있다는 것을 뜻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셀 수 없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눈에 너무 잘 보여서 셀 수 있는 보통명사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겠다. 즉 s가 붙는 건 눈에 보여서 셀 수 있다는 것을 뜻하니까 원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셀 수 없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findings 하면 찾기들이 아니고 찾은 것들 발견물들이 되고 inventions 하면 발명들이 아니고 발명한 물건들을 말하고 buildings 하면 짓기들이 아니고 지어놓은 건물들을 말한다. 눈에 너무 잘 보여서 건물도 잘 보이고 발명품도 잘 보이고 발견물도 잘 보인다는 거죠. 셀 수 있는 보통명사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9장에서는 왜 9장이냐면 보통 문법책 보면 명사부터 시작하는데 나는 명사부터 시작 안 했어요. 중간쯤에 명사를 넣는데 순서를 기존 문법서랑 다르게 한 거죠. 중1 수준의 기초문법 관련 사항들에서 일반 대학 교양 영어 문법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총괄적인 명사 관련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것이며 그 중간중간에 토익 등의 실용 영어 문제로 나온 문법 사항들이 나오면 최신 기출 문제를 적용해서 실전 문제와 해설들이 실릴 것이다. 이랬죠. 토익식 문제의 구성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구문상 syntactic 명사 자리에 명사가 제대로 쓰여 있는지와 의미상 semantic 적절한 명사를 찾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방송이니만큼 내가 오래 전부터요, 문법, 영문법 교과서 얘기를 한번 쫙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요새 유튜브 내 그걸 캡처해서 올리잖아. 왜냐하면 유튜브가 좀 시간 지나면 계정이 사라지는 것들도 많고 원곡이 없어져요. 나는 2014년에 한 2년 정도 한글이든 영어, 팝송이든 우리나라 곡이든 다 영어로 한국어로 바꾸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다 내 전자책 원고를 설명한 거거든요. 글을 지금 공부한다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상황이니만큼 그냥 가만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그룹 후원 앱이 좀 내주세요. 어렵습니다. 이러면 누가 좋아해? 안 좋아하죠. 그렇다고 내가 요즘 구직 중이긴 하지만은 나이 때문에 뭐 어린애들 영어 가르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요새 젊고 예쁜 선생들을 찾잖아. 이모 같은 애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생각을 했어. 영어 자리가 있으면 영어를 가르치고 없으면 영어를 다른 것을 가볼까? 뭐 아르바이트 삼아 아파트 경비라도 가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자리로 일을 할 선생님이 그리 가버리면 그럼 내 믿고 있는 분들 나를 너무 믿어서 지갑까지 열어서 다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아니면 뭐 10만원대 넘어가든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루마니아에서 보낸 50달러는 뭐고 필리핀에서 보낸 그 얼마야 한 2,500페소인가 그 한 8만원 가까운 돈 그 보낸 아들은 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페이스북 활동 열심히 해주세요 하고 돈 보내놨더만은 하지도 않고 엉뚱한 사라지고 다른 짓 한다. 그게 더 배신이죠. 제 마음을 억누르는 게 그런 면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뭐 20대 때야 대학교 다니고 하면 대강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데 아니 나이 40 넘어가지고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이가 먹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영어 공부해온 곳은 많은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버리면 그럼 그룹 후원이라고 실컷 돈 보낸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 나는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 나이 어디 회사라도 다니면서 이제 최소한 앞가림도 하고 남들처럼 뭐 집도 하나 마련하고 뭐 뭔가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 1, 2만 원 보내준 거 뭐 달에 10만 원 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페이스북만 하고 있으면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그룹이 운영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뭔가 그룹 재정에 기여하신 분들 생각하면 미안해서 계속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그분들만 바라보자니 그룹 회원들만 몇천 명인데 다른 사람들 아예 관심도 없거나 관심 의셔도 뭐 배짜라 하거나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적절하게 균형을 잡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사액이라도 문법액이라도 좀 잘해드리면 이게 듣고 감동이 있으시거나 뭔가 느낌 있으시면 그러니까 그룹 자발적으로 좀 후원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손을 잡은 적이 없죠. 내가 먼저 손을 내민 적도 없고 손을 잡은 적도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손을 놓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서로 손을 놓은 적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다른 분들처럼 그룹 후원 좀 해주세요. 연말이고 하니까 제가 그룹 후원 앱이는 그룹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전자책 낸다고 한번 해주세요. 내가 그때 부산에 있을 때 소람 갔다 오고 그런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 140만 원인가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내가 또 전자책 원고 자체를 종이책으로 만들어서 미국이다 뭐 서울이다 어디다 막 보내드렸잖아요. 그때 뉴질랜드의 피지라는 섬에도 보내드렸는데 베트남에도 보내드렸고 그거 왜 그랬냐면
너무 내가 그냥 공짜로 그룹 후원 앱이라고 돈 받는 게 미안한 거라. 아무리 내가 그룹장이고 뭐 내 원고를 공짜로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종이책 내가 그때 한 500만 원 넘게 들어왔어도, 그래서 책 만드는데 그냥 80%, 7, 80% 넘게 쓰이고, 그래서 내가 크게 뭐 그걸로 돈 번 건 없어요. 뭐 우체국 가서 미국으로 보내 베트남 보내던 그 우편값 다 내가 냈지. 인쇄소에서 뭐 해줬지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 한 달 내에 그렇게 딱 됐으면 아무 일 없는데 한 3-4달 동안 이렇게 느려져 버리니까. 그리고 있다가 좀 작가라고 내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교수님 내려오셔가지고 니 뭐하냐 이 새끼야, 대학원 가라 이래가지고 다 보증금도 내고 차도 팔고 했으니까 서울까지 왔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 인천까지 와 있는 것이죠. 앞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은 제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뭐를 해도 나는 항상 열심히 해왔어요. 그것이 비록 돈이 되든 안 되든 내 양심에 맞게 내 주변 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당하고 올바른 소리라, 뭔가 기감이 되는 소리가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애를 써왔어요. 어쨌든 명사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이거 영화 친구들 같은 거 보면 친구도 있고 뭡니까 권상우나 좀 싸움하는 거 뭐죠? 말죽거리 자동차죠. 거기에도 보면 영어 선생님이 웃기게 가르치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고추집 보물, 고추집 보물. 뭐 고추가 많은 집에는 보물이 넘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고추집 보물하면 고가 고유명사, 추가 추상명사, 아까 눈에 안 보이는 사람 같은 거, 집이 집합명사, 보가 보통명사, 물이 물질명사인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명사는 셀 수 있고 없고로 나누는 게 제일 커요. 라우즈 포인트를 봐요. 보통 명사는 흔하게 늘려있는, 눈에 보여서 셀 수 있는 것들의 이름이므로 단수 복수가 가능하나, 고유 명사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의 이름이므로 단수 취급만을 한다. 예를 들어 제 이름 원길파크 세상에 많겠지만은 지금 스마트폰 들고 영어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원길파크는 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원길파크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보통 명사 봅시다. boy, pencil, table, flower, city 다 a boy, a pencil, a table, boys, pencils, tables 다 가능하잖아. 근데 고유명사는 Mr. Kim, Mr. Kim, 내 아는 Mr. Kim 있으면 그 사람 Mr. Kim 한 사람이란 거죠. Mr. Kim, Mr. Kim 이렇게 안 하고, Mountain Everest,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맥은 하나잖아. Mountain Everest, Mountain Everest 이렇게 S 붙이고 안 한다. 셀 수 없는 명사는 뭐냐? 자, 셀 수 있는 명사는 countable이고요. 여기는 uncountable이죠. un이 들어가면 not이란 말인데, ABL이는 할만하니까 카운터가 세다. 안 셀만한 명사. 세질 수 없는 명사가 되고, 내가 라우즈 포인트라고 적을 보세요. 전 세계 바닷가에 모래알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히 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루아침에 네 부산 해운대 바닷가 모래알 수 몇 개인지 모래알이 몇 개인지 네가 정확하게 알아오면 돈 10억 줄게 하면 하룻밤 새에 24시간 안에 해운대 바닷가 모래알 세올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써요? 못 세지. 그죠? 이런 거는 세기 힘들면 못 세는 거야. 가구 있죠? furniture, sun furniture. furniture가 집안 가구인데 가구는 뭐의 줄임말이죠? 옷장만 가구가 아니고요. 가재 도구. 집에 있는 어떤 도구의 어떤 총책이 되는데, TV도 가구고, 옷장도 가구고, 다 가구예요. 또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의 줄임말이므로 그 종류가 많고 그 종류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의자나 옷장, 체어나 옷장의 클로짓이거든, 클로짓. 같은 특정 한 가지 물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가 된다. 세기 힘든 단어들은 모두 복수가 아니므로 단수 취급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이렇게 썼죠. 우리 물 있죠, 물. water, 물 셀 수 있어요.
물은 어디에 따라 마셔? 컵에 마시잖아. 물 한 컵은 a cup of water 하는 거지. 커피도 컵에 마시니까 a cup of coffee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생활에 그냥 회화로 쓸 때는 커피 몇 잔 드릴까요? 커피 2잔 주세요 하면 two cups of coffee 이렇게 안 하고 그냥 two coffees 이렇게 짧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문종합이는 맨투맨이 열심히 학교문법 잘 공부하고 외국 간 모범생들이 제일 골 때리는 게 외국에는 왜 문법을 안 지키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그걸 따질 수 있어요. 원래 문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정해놓은 법 같은 규정 문법이 있고 현재 지금 사람들이 대강 쓰는 그거를 기술 문법이라는데 규정 문법은 prescriptive grammar 해가지고 이미 약이 처방된 것처럼 이미 규칙을 정해놓은 거야. 이거 다르게 하면 이 말 다르게 쓰면 너희들은 영어 못하는 거다. 쌍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descriptive grammar 하면 어떤 묘사하는 기술 문법이라 해가지고 아니 요즘 사람들이 편하게 쓰는 언어가 진짜 영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우리는 너무 좀 영어를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규정 문법처럼 정해진 것만 따라가려고 하다가 대한민국 영어가 이 꼴이 아니냐. 원래 대한제국 그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잘했어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키웠기 때문에 영국인들도 와서 한다는 말이 와 조선 사람들 진짜 영어 잘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일제시대 한일합방이 1910년에 되면서부터 대한민국 영어가 망하기 시작했어. 일본은 나름대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유럽 어떤 많은 문물들을 받아들였잖아. 그럼 전부 다 영어로 쓴 게 우르르 오니까 영어 독해만 잘해줄 놈들만 있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영어를 1어로 바꿔줄 기계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돼.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밥이잖아. 똑똑한 놈들 골라가지고 영어 교육 시켜가지고 번역만 잘하게 만든 거야. 발음도 못해도 되고 말하기도 못해도 그냥 서양에서 오는 거 영어 독해나 잘하고 일본어로 잘 바꾸고 나라 하고 그냥 기계를 만든 거야. 그게 해방되고 나서 몇십 년 동안 계속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그래도 우리는 공부한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왜 영어 발음도 안 되고 말하기도 잘 안 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어쨌든 내가 고추집 보물이라 했는데 물질명사 아까 얘기한 거 봅시다. 몇 개인지 못 세는 거 이게 물질이라는 거죠. 생각도 못 세지만은 세기 힘든 거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지. S 안 붙는다. 슈가 설탕도 R 분자 투성이지만은 그 미세입자를 몇 개인지 다 셀 수 있어요. 워터도 물이잖아. 밀크도 액체잖아. 골드 금 한 덩어리 이렇게 하지 금 한 개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A piece of gold는 되겠죠. 종이도 그렇고 a piece of paper. 스노우 눈도 그래. 눈도 겨울에 눈이 왔다. 내 집 앞에 쌓인 눈도 눈이고 전국적으로 눈이 왔으면 전국적으로 온 것도 다 눈이야. 눈 한 개, 눈 두 개가 없단 말이죠. 집합 명사는 뭐냐? 하나의 단위 칙을 판다는 거지. 그러니까 군대를 생각하면 돼. 소대 차렷 이렇게 하면서 중대장께 경례. 소대 차렷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10명 많으면 20명 이래 있는 사람들인데 각 그 사람은 20명인 복수가 되는데 그 20명을 한 덩어리로 합쳐버렸다는 거. 1소대, 2소대. 그럼 1소대는 단수가 되고 2소대도 단수가 되는 거지. 1소대는 뭐다 이렇게 1소대는 강하다 하면 1소대 is stro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소대 비슷한 거 학교 class our class is very large. 우리 반 애들 30명이 전부 다 키가 큰 게 아니고 우리 반이라는 하나의 단위 자체가 크다는 거야. Our class is very large. 오케이? 우리 교실은 아주 크다. 우리 반에 애들이 많다는 거지. 추상명사는 뭐야? 추상화로 생각합니다. 추상화. 그림. 사과 앞에 놔두고 돼지머리 앞에 놔두고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그냥 되나 안 되나 그냥 대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리면 추상화를 하잖아. 알기 힘든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의 개념을 말하는 게 추상명사죠. 그런데 뭐 사랑이면 사랑, 뭐 사랑 눈에 안 보이잖아. 명예심도 안 보이고 존경도 안 보이잖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가 오면 형용사가 된다. of importance. importance는 중요죠. of는 의잖아. of important 중요의? 근데 중요의가 아니고 그냥 이게 of importance 하면 important 중요한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야. 전치사 추상명사는 부사. with care는 carefully 주의 깊게. all 추상명사는 뭐냐면 he is all kindness 하면 그는 온몸이 친절합니다. 그 사람 아주 친절하단 말이지. He is kindness itself. He is very kind. 그는 매우 친절하다. 이거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복수형으로 변신 이게 있는데 이건 내가 댓글로 문법 강의 재밌고 라울쌤 뭐 그간 많이 알아왔는데 뭐 근데 내가 페이스북 친구도 몇백 명, 몇천 명인데 내가 라울쌤만 신경 쓸 수 없어가지고 관심은 있지만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랐다. 뭐 이런 소감, 이런 댓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남겨주셔도 좋고 앞으로 이 강의가 명사도 재밌는데 좀만 더 얘기해주세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우리가 뭐 지금 뭐 경기도를 하지만은 그래도 라울쌤 그 영어 방송하시는데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약간씩 뭐 1, 2만원, 2, 3만원 좀 보태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한테 힘이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래 페이스북 뭐 돈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서로 아는 친구들이고 그러면 뭐 서로 어렵게 서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페이스북 그룹 자체가 약간 좀 되게 재정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혼자서 몇백만 원 감당하려면 힘들지만은 한 몇백 명이 모여서 뭐 조금씩 하면 쉽잖아요. 우리 서로가 영어 공부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좋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어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제 영어에 내 유튜브 방송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고 집에 쉬고 영어 공부할 데는 없고 그냥 눈으로만 보려니까 눈 아프고 이런데 그냥 제 목소리를 들으면 굳이 눈 안 아파도 눈 감고도 그냥 편하게 영어 얘기 들으실 수 있잖아요. 라울 선생님 20년간 영어로 진짜 영어랑 결혼하듯이 이렇게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실 수 있고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인 방송에서 뭐 팝콘 1000개 뭐 500개를 쏘아주듯이 저한테 우리 제 그룹 후원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댓글로 짝짝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영어혁명 제국은 뭐 제국이라 가지고 뭐 어디 정치판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영어혁명이었어. 영어혁명. 영어를 뭔가 잘하게 만들겠다. 근데 혁명 찾으니까 정철 영어혁명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가 좋겠냐? 영어혁명 교실? 교실하면 너무 약하잖아. 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이름을 찾다가 제국을 찾은 거야. 제국. 고려 제국, 발해 제국 하듯이. 그래서 영어혁명 제국이라는 그룹의 이름을 그대로 해서 내가 책을 냈을 때는 그때 팝송 구절 내가 풀이한 것들 냈는데 진짜 가슴이 짠했어요. 오케이. 떠들다 보니까 벌써 30분 넘게 한 것 같은데 한번 좋으면 좋다. 어떤 그 반응 같은 거 굿이면 굿이다. 그냥 짧게나마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반응 좋으면 내일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원래 다른 데서 1인 방송 좀 해보려다가 뭐 듣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뭐 웃긴 이야기 예쁜 애들 있는데 몰려가가지고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페이스북 방송으로 이렇게 선호해서 어차피 나랑 안지 오래된 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드리자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댓글로 우리 그룹 후원 계좌를 하나 쓸 테니까요. 힘드시면 아무 돈 10,000원이라도 아쉬운 분들은 그냥 뭐
그룹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화이팅이라든가 이렇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겠고요. 저라도 형편 좀 나아지고 하면 그룹 내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내가 도와드리지 않겠어요. 국내외로 내가 다 돕습니다. 조금 형편 되시는 분들은 뭐 소액이나마 조금 도와주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뭔가 또 제 방송에 대한 얘기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내가 문법 얘기를 많이 잘 해보진 않았지만 학원에 선생할 때 빼고는 그래도 뭔가 좀 지식을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원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s for your time and see you later. Bye bye.